저도 그런 경향이 있죠, 다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뭐 우리가 아마 다른 영화하고는 달리 한 사람의 어떤 고백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한 여정,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로드무비라고 소개를 드리고요. 좀 색다른 어떤 또 이런 분야의 영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미 보셨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한동안 코로나 시대에는 그 카톡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. 요새는 그냥 마이크가 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거나 혹은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가 영화를 볼 땐 어떤 것들이 좋았다 혹은 어떤 것들이 아쉬웠다 배우님한테 하는 코멘트도 좋고요.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가고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질문 중에 좋은 질문이었다,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걸 3명만 뽑아주시면 그러면 사인 포스터를 드리기로 했어요. 원래는 선착순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뽑지라고 우겼거든요.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. 저는 중간중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. 여기 제일 먼저 드신 분한테 마이크가 가면 될 것 같아요. B9번 자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 울산대학교 철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. 뭐 그렇다고 뭐 철학적인 질문을 드릴 거 아니라서 일단은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사회적 소수자나 아니면은 또는 저희 안에 있는 정말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물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오히려 약간 거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를 볼 때 각자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영화를 보더라도 각자만 해석이 있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감독님이나 배우분이 이 영화를 하실 때 혹시 만드신 생각이 있으신지 되게 중요한 생각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. 이거 배우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라는 어떤 질문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, 일단 만들고 싶었어요, 영화가. 일단 다른 이유 없고요. 그동안 그 전에 영화를 어떻게 해왔지? 그래서 나 영화를 어떻게 마무리 한번 해보지? 아니면 또 하나는 제가 추구했던 영화들이 어떤 그런 인물의 어떤 로드무비, 내면 따라간다든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. 제 스스로가 영화를 12번째를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, 아마 마지막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는 영화의 시스템 속에서 이런 제작 방식이.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자신에 대한 정리라는 거죠. 제가 정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못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 사람이 죽을 때 딱 그 생각 하나 떠오르는 건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것. 아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. 아마 책에서 읽었거나 어떤 그런 경험담을 본 적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정말 내가 누구지,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의미를 던져보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. 저도 그런 순간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화. 네, 저는 감독님께 물에 대한 이미지 질문하고 싶은데요. 처음에 주인공이 납치한테 물 떠주다가 빠질 때는 허접거렸지만 두 번째 그 외노자한테 밀렸을 때는 편안하게 그냥 약간 마음을 놓은 느낌,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네,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처음에는 죽은 낙지에 계속 살리려고 계속 바닷물을 부어주다가 나중에 툭툭 저도 반응을 하긴 하잖아요.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의미를 주려고 반드시 어떤 거를 그렇게 장치하지는 않는데, 그런 어떤 정서는 좀 주고 싶었었어요. 낙지 같은 어떤 주인공의 어떤 정서 같은 거, 또 밤에만 좀 꿈틀거리는 낙지의 습성은 또 바닷물이 있어야 되고,
주인공 바닷속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근데 낙지는 계속 버텨가는 자기 물에서 그래도 자기 뭐 어떤 삶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동물처럼 뭐 주인공도 그래야 되지 않나? 뭐 그런 약간의 좀 대조를 아마 제가 주려고 했었고 뭐 물에 빠지고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허우적거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이제 물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의 어떤 몽환적인 느낌의 좀 이렇게 좀 실신한 상태의 느낌을 좀 편안하게 아마 주고. 원래 그 수중 촬영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해요. 수중 세트가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.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최첨단 기술이라면서 선풍기를 한 20대를 이렇게 막 달아 놓으시고 그 선풍기를 계속 돌리면서 그러니까 제 옷이나 머릿결 같은 것들이 막 바람에 이렇게 펄럭이게 되잖아요. 그걸 이제 그 물결로 해서 CG를 입힌 거거든요. 거기서 그렇게 찍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 앞뒤로 수십만 마리의 고등어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고 제가 이건 조선 영화가 아니다.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. 여러 가지로 저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잠깐 세봤더니 한 63분인가 되시더라고요. 이런 영화를 이런 계절에 63분이 와서 보시고 이런 대화를 앉아서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 63분이 있다는 건 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 새로운 시도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관객분들이 계시는 한은 얼마든지 새로운 창작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네. 그 참조로 그 지난 금요일 날 서울 그 홍대 롯데 쪽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정성일 평론가하고 했었는데 그때 한 40분 오셨나요? 아마 40분.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예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지금 환경과 분위기입니다. 아까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뒷자리에서 좀 나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요. 70명 넘을 것 같아요. 이 앞에서 아까 손 드신 분 계셨어요. B7번 분이요. 네.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. 그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, 영화에서 되게 그 주인공과 그 감독님이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. 시나리오 쓰실 때는 당연히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메시지로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리고 영화 찍으실 때,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영화를 대하시는 태도와 달라지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, 그 배우님께는 뭔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영화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하셨는데 뭔가 주인공처럼 일종의 회의를 느끼신 적은 있는지, 지금의 생각은 영화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제가 제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제가 정상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해외에서 영화 상영할 때는 조용히 아마 영화를 보고 제 느낌을 또 뭐 좀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영화를 만들어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.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후반 작업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저 같이 붙어 있었는데 뭐 색 보정하고 뭐 녹음하고,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떤 배를 이제 띄운 것처럼 그냥 편안합니다, 마음은. 그리고 아까 우리 저쪽 배우 만봉 역할했던 배우분이 질문하셨는데 정말 라스트 필름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가정이죠, 뭐.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가장 간절할 때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좀 또 상대적으로 또 뭐 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영화가 됐든 영화가 아니든 간에 뭐 상관없이 또 다른 계기를 아마 또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글쎄요. 영화관에 오셨으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텐데, 저는 자연인 장현성의 인생으로 따진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춘기 때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열망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
예술가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인생의 어떤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, 그게 뭐 음악이어도 좋고 미술이어도 좋고 무용이거나 뭐 어떤 형식이든 어떤 창작을 해서 나의 이 여러 가지 상념들을 정돈해서 표현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의견을 동의를 구한다,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, 저는.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20, 30대를 살았던 것 같고요. 이제 가장이 되어서 그 열정이 직업이 되었죠.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래도 너는 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. 물론 이제 다행인데 그러면서 어떤 쓸쓸함 같은 것들이 있죠. 영화, 아까 상업영화, 독립영화 얘기를 했지만 상업영화도 이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, 그럼 상업영화의 본질은 그 자본을 투자해서 이윤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배우들의 몫이 있고, 그것을 이제 해내는 것이 어떤 성취감으로 오느냐는 그 개인이 바라보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지금은 직업 배우로서 제가 이만큼 저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만 배우는 1차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판을 깔아놓고 저를 초대해야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1차 창작을 한번 해보는 그런 행위는 어떨까,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. 네. 그러면 장현석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, 배우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로망스나 오직 그대만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원안으로 참여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그래서 더 아까 상업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, 아주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, 이게 배우로서뿐 아니라 자연인 장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의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시나리오는 더 이제 계획 없으신가요? 그 이후로도 시나리오는 계속 썼어요. 그래서 그 꽤 큰 영화사와 거의 뭐 계약도 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,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간섭이 심해지죠.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냐, 그리고 이 배우를 미리 염두에 좀 두고 쓰면 안 되겠냐, 그게 타협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, 스파이물을 하나 동시에 쓰고 있었는데, 지금 뭐 어쨌든 언젠가는 완성을 해서 한번 좋은 팀을 만나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지금은 사실 다 제작이 롱테이크가 있습니다. 네. 자연스럽게 프레임 아웃될 때까지 지켜보셨어요? 그러니까 뭐 카메라 접었다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하여간 뭐 그런 뭐 에피소드는 있었고요. 또 기억나는 거는 뭐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그 바람 부는 어떤 광활한 데서 그 최민식 배우하고 찍는데 좀 멀리서 오라 그랬더니, 아니 감독님 왜 제가 점 연기를 해야 됩니까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멀리 점만 나오는데 직접 하셔야 된다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상 영화 속에 뭐 최민식이라는 어떤 이미지는 안 나오는데, 또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 속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최민식 선배님이 그 영화를 찍고 그 바로 다음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났죠. 뭐 얘기하다가 형 뭐 하고 왔어요? 그랬더니 야, 내가 저기 저 전술 감독이라고 가서 저 네팔인가 어디 가서 영화 찍고 왔어. 형 나도 몇 년 전에 전술 감독 영화 했잖아. 그래? 야, 소주 한잔 하자. 그래갖고 진짜 둘이 무슨 오뎅탕에다가 소주 마셨어요. 감독님 얘기하면서. 감독님 귀 가려우셨겠는데요? 하지만 그러고 또 다시 출연하신 분이시니까 배우님 할 말이 없네요.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을까요? 여기 지금 앞에 C 3번 먼저 받고 뒤로 넘어갈게요. 같은 경우는 좀 어디 가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돼요. 뭐 커피숍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창작 작업하고 뭐 어디 떠나서 뭐 어디 가서 뭐
자연 속에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, 거의. 근데 어느 순간에 화장실 가서 그것이 막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가장 위태로운 공간은 아닌데 협소하기지만 한 짧은 시간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거기에 다 막 이렇게 뭐랄까요, 농축돼서 생각이 떠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영화 속에 제가 넣었습니다.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뭐 배우로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. 그 인물의 속도에 대해서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걷는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에요. 우리 매니저가 알겠지만 항상 매니저가 저를 쫓아오느라고 막 바쁘거든요. 근데 이 인물은 조금 일부러 제가 느리게 걸었어요. 네.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속도일 것 같은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그렇게 했고요. 제가 아마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은 그 이주노동자 그 여성분을 쫓아가는 장면일 거예요. 그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, 아니 처음에 그 장면도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뛰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데 화면에 안 나오더군요. 그 모기들이. 와, 정말 그 모기와 날벌레들이 한 번 테이크를 가고 그 다음 테이크까지 준비하는 동안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달려들었어요. 계속 막 털어도 온몸이 다. 근데 이 여자분이, 왜냐면 그 두 배우가 같이 프레임에 잡히려면 속도가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너무 빨리 뛰시는 거예요, 계속. 너무 빨리 도망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연기 경험이 없으신 분이니까 아마 그 통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뛰어라 뭐 이러니까 그냥 정말 열심히 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카메라 프레임을 맞추려면 제가 그분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되잖아요. 먼저 도망가니까. 너무 빨리 뛰어서 제가 한 4번, 5번, 약간 또 남자로서의 자존심 같은 것도 있다. 그래갖고 지기 싫은 거예요. 근데 한 5번 테이크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니 도대체 뭐 하신 분이길래 이렇게 잘 뛰시냐고 그랬더니 그 고향 어디 파키스탄인가 어디서 축구 선수였대요, 그분이. 축구 선수였대요.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보다 배우들의 속도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배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런 영화에서 본인 스스로 그 나레이션을 하고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무참하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공박을 하잖아요. 뭐 심지어 학생들도 교수님은 왜 그렇게 드라마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교수님 영화는 왜 그렇게 지루하고 뭐 그러니까 가차없이 까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성격이 감독님이 뭐 시시콜콜이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런 고민을 평소에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이렇게 연기해 보면 어떨까? 아니면 이런 장면을 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면 또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그 프랑스 문화원 얘기를 저도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고 공부했던 뭐 세대인데 정말 몰랐어요. 영화가 뭔지. 계속 영화는 무조건 봐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뭐 프랑스 유학까지 갔는데도 의무적으로 아침에 영화를 한 편 봐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. 영화 보면서 항상 잤어요. 아침에. 그래서 항상 잤던 기억이 없어요. 저는 그것이 굉장히 영화관 하면은 항상 잠을 잤다라는 기억이 있어요. 솔직히 그래서 도대체 뭐지라고 해서 정말 영화 한 편을 5번 정도를 봤는데 대부분 다 잤어요. 그게.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 감독이 누구인가 해서 논문을 한번 이렇게 써봤던 적이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남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지. 탈콥스키라는 러시아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개봉할 때 대학로에서 영화 처음 시작이 돼 나무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데 관객이 바로 자요. 엔딩 장면 나무가 또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영화면 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이제 한번 찾으려고 했던 저가 영화를
생각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약간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. 과거에는.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그 장 배우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나리오와 전수일 감독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굉장히 크구나. 이걸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하셨다는 지점이 저는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? 유작인가? 왜 이러지? 라고 계속 고민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그 장혜선 선배님은 꼬꼬무를 통해 가지고 방송에서 가장 핫하신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계속 그걸 보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부산까지 와주시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전수일 감독님 또는 저예산 이런 장편 영화에 사실은 섭외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. 지금 상업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저예산에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이 있으신지, 그리고 전수일 감독님이 마지막이 아니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찍을 건데 좀 도와달라 하면 또 출연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해요? 이 사람 진짜. 글쎄요, 뭐 이렇게 영화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버젯이겠죠.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지금 뭐 상업 영화, 독립 영화 뭐 이렇게 구분들을 하지만 저는 사실 크게 뭐 그 만약에 독립 영화라면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된 영화라는 거겠죠. 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창작자들이. 그래서 그 창작자들의 의지와 계획에 동의가 된다면 물론 언제든지 할 겁니다. 그 좀 전에 물속 장면 얘기하셨잖아요.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거 여기 부산 수영만 여기 세트에서 찍었거든요. 원래 그 수중 촬영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해요. 이 수중 세트가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.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최첨단 기술이라면서 선풍기를 한 20대를 이렇게 막 달아 놓으시고 그 선풍기를 계속 돌리면서, 그러니까 제 옷이나 머릿결 같은 것들이 막 바람에 이렇게 펄럭이게 되잖아요. 그걸 이제 그 물결로 해서 CG를 입힌 거거든요. 거기서 그렇게 찍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 앞뒤로 수십만 마리의 고등어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고 제가 이건 저예산 영화가 아니다.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. 여러 가지로 저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잠깐 세봤더니 한 63분인가 되시더라고요. 이런 영화를 이런 계절에 63분이 와서 보시고 이런 대화를 앉아서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 63분이 있다는 건 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 새로운 시도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관객분들이 계시는 한은 얼마든지 새로운 창작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네.